오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목 문제가 되는데, 제목이나, 그 다음에 요지나, 그 다음에 주제 문제는, 문제를 푸는 맥락은 똑같다. 상위 부분을 읽어보고, 그 다음 하단 부분에 역접이 배치가 되었는가를 잘 보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역접이 없었을 때는 앞 내용이 뒤집어지지 않으니까 그대로 그 두괄식적인 관점에서 내용을 잡으면 된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 했습니까? 모든 글을 읽어나갈 때 중심 소재라는 이 맥을 잡으라고 했죠. 정답은 항상 중심 소재에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지연이가 뭐를 하고자 하는가, 어떤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하는가, 그런 걸 항상 이해하면서 독해를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감으로서 하는 독해는 절대로 90점을 넘기지 못한다 했다. 항상 특정 단락에서 특정 문장에서 중요한 구문이 나오면 그 구문을 바탕으로 해서 독해를 할 수 있는 연습이 이 공무원 시험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죠? 예. 자, 첫 번째 문장. 일단 제목 문제니까 상단 부분을 일단 잘 읽어주셔야 되겠고, 특히 지금 마지막 쪽으로 역접 정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단 부분 정도만 좀 읽어주는데 한 몇 개 문장 끊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좀 기죠. 저 어디로 가서 상당히 기네요. this에서 끊어주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정도도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도 쭉 내려갑니다.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기서 about 정도에서 끊어지겠습니다. 적어도 이 상단 부분 이 정도에서 읽고 역접이 없기 때문에 답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해석하겠습니다. 자, a feeling, 그 다음에 though it might be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수험생들이 조금, 또 현장 수강생들도 갑자기 치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렵다라는 이야기죠. 자, 우리는 현장 강의에서 이런 걸 배웠어요. 뭐냐? 무관사 명사 또는 형용사. 올해 시험에도 많이 나왔죠. as, 그 다음에 주어 더하기 동사. 이것은 바로 양보 구문의 특수 구문이라고 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양보 접속사 although, though, even though, even if, 그것은 너무나 잘 아는데, 비록 뭐뭐 한다 할지라도 양보 구문의 특수 구문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이걸 양보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주어가 아무리 뭐뭐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양보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as 대신에 바로 접속사 do가 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하나의 양보 특수 구문이 되고,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접속사 do가 나왔죠. 그 다음에 it 가주어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뒤에 to 부정사 진주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might be 다음에 지금 나오는 ing 형태가 지금 앞으로 도치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양보 구문으로 해석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왜 a feeling이 됐느냐? 두 번째 특수 구문이죠. 두 번째는 뭐냐? 감정 계열의 어휘는 비동사 다음에 어떨 때 ing가 오고 어떨 때 pp가 오느냐? 일반적인 동사에 be 다음에 ing, pp는 목적어 유무를 따진다 했겠죠. 목적어가 나오면 ing, 목적어가 나오지 않으면 pp. 물론 예외적으로 사형식 4개, give, offer, send, allot 앞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필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5형식 동사 call, appoint 이 6개의 동사는 BPP 다음에 명사, 목적어 성질이 올 수가 있지만, 그렇게 푸는 거하고 이 감정 계열은 목적어 유무로 따라지는 게 아니라 바로 주어가 사람이냐 사물이냐의 개념에 따라서 B 다음에 ing, pp가 결정된다 했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예문을 예로 했는데 The game is exciting. I am excited. 이시 지금 사물이니까 자, 비동사 다음에 뒤에 ing가 왔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서 양보 구문과 감정 계열의 의의, 그 다음에 가주어, 진주어까지 걸쳐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독해 시작을 해나갔을 때 조금 혼란을 많이 빠졌을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해석하면 일단 가주어 나왔으니까 가주어는 해석하지 말고 진주어부터 해석합니다. 로드라는 것은 짐을 실는 건데 off가 들어갔으니까 짐을 내리는 거죠. 그 뒤에 지금 짐의 대상이 responsibility가 나는 거죠. 책임감을 갖다가 짐을 내린다는 것은 책임감을 누구에게 뭔가 넘겨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offload 다음에 지금 responsibility를 꾸며주는 거는 지금 뒤에서 계속 꾸미죠. 뭐에 대한 책임감이냐면은, 자, 갈로를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for부터 쭉 갑니다.
어디로? 바로 knowledge까지 묶어주세요. 이게 responsibility를 꾸며주는 겁니다. teaching, 4인칭 동사죠. 누구에게 뭐뭐를 가르치다. 그렇죠? 우리의 학생들에게 뭐를? basic knowledge, 기본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책임감을 offload, 뭔가 넘겨준단 말이죠. 어디에? 바로 to 이하에. 그래서 여기서 또 나오는 구문이 바로 이 구조를 또 봐야 되겠죠. offload A to B라는 게 있죠. A를 B 이하에 뭔가 짐을 내린다는 것은 짐을 넘겨준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구조가 또 보여야 된다. offload A to B. 그렇죠. 학생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그 책임감을 to 누구에게? elementary school teacher. 그들의 초등학교 선생님들에게 혹은 또 누구에게? 인터넷에게 그것을 책임감을 넘겨주는 그런 행위는 자 이게 진주어고 it might appealing 이게 이제 앞에 도치게 되는 거죠. 양보구문 뭔가 매력적이고 호소력은 있겠지만 자 그다음 이제 주절로 갑니다. research 그 조사 연구는 뭐에? cognitive라는 단어 나오죠. cognition이 인식이라는 뜻이 인식. 그러니까 어떤 인식을 다루는 바로 psychologist 하면 심리학자죠. 어떤 인식을 다루는 그런 심리학자들의 어떤 연구는 어떤 바로 심리학자자면은 후이하의 심리학자죠. 인식학 심리학자죠. 어떤 뭔가 배움을 바로 공부하는 심리학자. 그리고 또 뭐를 기본적인 study habit 바로 어떤 연구 습관 그죠? 뭐의 어떤 연구 습관이냐면은 대부분 학생들의 기본적인 어떤 공부 습관 그리고 배움을 바로 연구하고 뭔가 공부하는 그런 인식학적 그런 심리학자들은 that 이하를 suggest 여기서는 제안이 아니고 암시하라고 봐야 되겠죠. 제안의 개념이 있을 때 당위적 의미가 있을 때 should가 생략된 동사원형인데 지금 should 동사원형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는 암시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안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시제 문제로 들어간다라는 거 문법 시간에 많이 배웠고 대디아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뭐냐? 우리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지식에 대한 책임감을 초등학교 바로 선생님이나 인터넷에 바로 그 책임감을 넘겨주는 행위. 넘겨주는 행위.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누가 주장하는데 인식학적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바로 암시를 하고 있다,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일단 감이 안 왔을 거예요. 하나의 더 문장을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one of 복수명사, 이 task의 복수명사 되어 있죠. 예. Our first, 우리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task, 업무 중에 하나는 뭐로서? 선생님으로서 is 이하입니다. 뭐? to help, 부정사의 보호, 명사조용법. 돕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나왔죠. 선생님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해야 할 업무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develop,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돕는 것이다. 준사역동사, 목적어, 목적보. 목적보는 원형부정사나 두부정사. 학생들이 뭔가 발전시키도록 돕는 것이다. 뭐를? 지식의 바로 부유한 어떤 체계를, 몸체를, 지식 체계를 말해요. 지식의 어떤 부유한 체계를 발전시키도록 돕는 것입니다. 어디서? 우리의 바로 이게 콘텐츠는 내용이죠. 콘텐츠는 뭐 만족스러운 뜻인데 여기서는 어떤 내용 영역이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의 어떤 배우려고 하는 그런 내용 영역에서 지식의 어떤 부유한 체계를 발전시키도록 돕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미클론이나 하이폰이 나오면 부연 설명이 된다겠죠.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러한 것이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다시 말하면 내용 맥락에서 지식의 어떤 부유한 체계를 학생들이 발전시키도록 하지 않음으로써 하지 만약에 않는다면은 우리는 바로 핸디캡, 장애를 겪게 된다. consider, 상당히 뭐 어떤 장애를 겪느냐면은 그들의 능력, 어떤 능력이냐면은 부정사가 앞에 또 꾸며주겠죠. 형용사정법. 뭔가 종사할 수 있는 능력.
어디에 어떤 종사할 수 있는 능력, 어디에 종사하는데요? 또 나왔죠. 인식적인 어떤 활동이죠. 인식적인 어떤 활동에 빠져들 수 있고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을 상당히 방해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어떤 인식적인 어떤 활동이냐면은 사고하고 그리고 evaluating 평가하고 그 다음에 뭔가 창조해나가고 이런 어떤 인식적인 활동에 빠져들 수 있는 능력을 상당히 방해하게 된다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지식을 가르치려는 그런 책임감을 바로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금색을 통해서 인터넷에서 배우라는 그런 획일적인 그런 어떤 수동적인 학습 그런 인터넷에 넘겨주는 그런 자체는 호소력이 있고 매력적일 수는 있지만은 인식학을 다루는 그런 심리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러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선생으로서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는 학생들 스스로가 책을 보고 한번 사고도 해보고 창조도 해보고 평가도 해보고 그런 어떤 지식의 어떤 부유한 체계를 바로 발전시키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해야 된다. 조력자 역할만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이해됐다면은 나름대로 학생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인식학적인 어떤 사고, 그 다음에 평가, 그 다음에 창조를 스스로 능동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 바로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그게 중심 소재에서 여기서 제목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았던 문제였을 겁니다. 자, 그럼 보기 문항을 보시면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문항을 보시면 1번은 비판적인 사고, 요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비판적인 사고가 어떤 인식학적인 어떤 능력을 키우는 거 말은 될 수 있겠죠. 뭐가 창의성을 위해서 하나의 필수가 된다. 일단 그럴 때 갖고 갈 거 놔두고 factual, 실제적인 어떤 사실적인 지식 그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러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3번은 바로 교실에서만 배움이 바로 발생합니까? 이것도 아니고 중심 소재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4번을 보면 지식이라고 했죠. 뭐 조금 생각이란 이 지식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우리는 생각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뭐 있어요? evaluating 평가 그 다음에 창조 요게 이제 소항목이고 결국 이런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뭔가 평가하고 창조하는 것은 어떤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뭔가 형성되는 소항목이 되는 거죠. 결국 본질적인 바로 중심 소재는 knowledg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은 자 결국은 수동적으로 따라가면 안 되고 뭔가 능동적으로 자기가 뭔가 인식학적인 사고를 발휘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뒤에 보면은 인식적인 어떤 활동을 위해서 코너스톤 바로 초석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식은 결국 인식적인 그 활동 다시 말하면 사고하고 그 다음 평가하고 창조하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지 교실 안에서나 인터넷에서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학습으로 갖추어진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답이 되었습니다. 자, YBM 동용 모의고사 8회분의 12번 문제 구문독해 바로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모의고사에서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해설 강의를 한 번 더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YBM 공문영어 김태형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일단 이 작자 미상의 한수마, 세 한수마 제목 먼저 보고 작품 먼저 빨리 읽어 내려옵니다. 한수마, 세 한수마 내 은혜 텀으로 들어온다. 들어온다. 바로 들어오느냐 이 말이죠. 들어오느냐 한수마 가느다란 한수마 내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 여기 부분 있죠. 고모장지 세살장지 가로다지 여다지 암돌저기 수돌저기 빼목걸새 뚝딱 받고 용거북 자물쇠로 수기석이 차였는디 지금 이 부분이 자 출제 포인트란 이야기죠. 자 선생님 그 에어클래스 강의에 2019년 바로 법원직 9급
18번 내용을 먼저 이 부분이 내용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반드시 해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출제 포인트고 그러면 먼저 2019년 법원직 9급 18번 강의했는 거 자 그러면 들어보시고 선생님 강의했는 거를 그게 실력이 된 상황에서 이 지금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적용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이게 처음 느껴진다 하면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합격권에서 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정리하셔야 되고. 자, 그럼 다시 보면, 고모장지, 새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톨저기, 수돌저기, 매목글새. 그죠? 매목글새가 이제 이게 바로 매목글새. 똑딱 받고 크나큰 자물쇠로 깊숙이 쳤는데, 그 다음, 병풍처럼 들극 접은 족좌라 대대굴 만다 내 어느 틈으로 들어온다. 역시 들어오느냐. 뱅풍처럼 들컥 좁고 족자처럼 떼굴떼굴 많으냐. 만다 많으냐. 내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 언지 너 온날 밤이면 잠 못 들어 하노라. 느낌이 어떤 겁니까? 이게 지금 제목이 한수마 가느다란 한수마 이런 뜻인데 지금 어떤 겁니까? 아무리 지금 이 한숨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도 계속 들어오는 한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어떤 그 하자의 원망과 한탄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시적 하자가 누구에게 이 한숨, 이게 이제 청자가 되는 것이죠. 대화가 아니라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진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이제 선지를 보면 부사어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의 존재를 부과하고 있다. 이 부사어가 바로 이거죠. 대대굴, 떼굴떼굴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 부사어를 지금 활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시적 대상의 존재를 부과하고 있다. 한숨이 떼대굴 지금 부사어를 활용해서 지금 이 한숨의 대상의 존재를 부과하고 있다. 그 다음 의인화된 시적 대상과의 대화를 통해 대화가 아니라 시적 하자가 한숨에게 일방적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 그 다음 동일한 구조를 반복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하자의 감정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동일한 구절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동일한 구조기 바로 이거죠. 내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 여기도 보면 내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 요 지금 구조를 반복해서 시적 대상, 한숨이죠. 이것이 하자의 감정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 시적 대상이다 하자의 감정이 어떤 것이라 했습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해도 계속 들어오는 한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어떤 하자의 원망과 한탄을 강조한다겠죠. 그 다음 유사한 종류의 사물. 그 유사한 종류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양한 이게 문의 종류라고 이야기했었죠. 그 다양한 문과 그 어떤 잠금 장치를 열거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한숨을 막으려고 하는 어떤 하자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하자의 의지, 한숨을 막으려는 하자의 의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의인화된 시적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 진술이라는 거 답은 2번이 된다. 그래서 요 문제는 요 고모장지, 새살장지 이 부분에 지금 해석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중요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2019년 요 법원직 9급 18번 다시 리뷰 강의 들어보시고 정리해 놓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초장, 중장, 종장 있을 때 이 중장이 지금 길어진 상황이죠. 그 대신 종장의 이게 첫 3음절 요거는 꼭 지켜야 되는 거죠. 자, 일단 해석을 해내야 됩니다.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인의 가슴에 창 내고자. 그 다음 고모장지, 이런 거 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모장지는 또 이 고미다락, 그러니까 다락방을 말하는 거죠. 다락방, 고미장지, 고미다락, 다락방이고 새살장지, 이 새살장지는 문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여기 지금 세로가 되어 있죠. 또 이렇게 또 가로로 긋죠. 그랬을 때 이제 가는 살입니다. 이 지금 문에 있어서 있잖아요. 이렇게 세로, 또 옆에 이제 가로, 이 가는 살을 가로 세로로 좁게 이렇게 되어 짠장지를 갖다가 이제 새살장지를 합니다. 이렇게 가는 살을 가로 세로로 이렇게 좁게 되어 짠장지를 새살장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장지,
그 다음에 열장지, 그 다음 암돌저기, 수돌저기 됐죠. 어쨌든 여기까지가 지금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요거는 이제 그 문의 종류를 말하는 거고요. 자, 문의 종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온 암돌저기, 수돌저기, 그 다음에 배 이렇게 돼 있죠. 요 암돌저기, 수돌저기 요거는요 바로 뭐를 의미하느냐면은 문 닫는 데 쓰이는 도구를 말합니다. 문을 닫는 데 쓰이는 도구를 말합니다. 그걸 암돌저기, 수돌저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중장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요게 이제 중장이에요. 창 내고자 요 부분이 이제 초장이고, 그 다음에 여기 중장이 좀 길죠. 중장이죠. 목골새. 이 목골새는 바로, 목골새는 문고리에 깨는 그 쇠를 갖다가 바로 목골새라고 이야기합니다. 문고리에 깨는 쇠를 갖다가 목골새라고 합니다. 크나큰 장도리로, 이 장도리는 바로 망치를 말합니다. 망치. 그 다음에 똑딱박아. 그렇죠. 똑딱박아. 이내 가슴에 창 내고자. 그렇죠. 이따감. 여기서 아무리 사설시조라도 이 종장의 여기 처음 부분 있죠. 요거 3음절. 요거 무조건 지켜야 되는 부분이죠. 예. 답답하자면 3, 5 여다져 볼까 3543 그렇죠? 하노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따감 답답하자면 여다져 볼까 하노라 이거죠. 여기 이제 종장이 되는 거죠. 자,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나의 해석을 이제 정리가 돼야 되겠죠.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1번 웃음을 통해서 비애와 고통을 극복하려는 우리나라 평민 문화의 한 특징이 엿보인다. 지금 마음에 어떤 답답함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그 마음에다가 뭔가 창을 만들어 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어떤 표현을 썼는 걸 봤을 때는 웃음을 통해서 비애와 고통을 극복하려는 우리나라 평민 문화의 한 특징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번은 초, 중, 종장이 모두 율격을 무시한 형태의 시제로 아무리 사설 시조더라도 이 종장의 처음은 바로 3음절로 시작이 되는데 모든 율격을 무시한 형태로 시조로 간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고요. 3번은요. 구체적 생활 언어와 친근한 일상적 사물 뭐 문 종류도 나오고요. 문을 닫는 데 쓰이는 도구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고리에 깨는 쇠도 나오고 망치도 나오고요. 문 닫는 데 쓰이는 도구도 나온다 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구체적 생활 용어, 친근한 일상적 사물을 수다스럽게 일감으로써 괴로움을 강조하는 수법은 반어적으로 웃음을 유발한다 이야기죠. 마음에 창을 낸다니까 그게 어떤 보면 반어적 웃음을 지금 유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중장에서 여러 종류의 문과 문고리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자의 답답한 심정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하자가 처한 현실을 극복하자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거를 다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인데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온다면은 자,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바로 이 사설저, 시조 이런 게 출제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선지에서도 나왔지만 일상 생활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그런 문의 이야기, 창문이죠. 그런 소재를 사용하였다라는 것은 여기 선지에 나왔는데요. 1번 첫 번째 시험 나올 수 있는 거. 그 소재를 사용해서 여기에 이제 이 하자에 바로 정서, 뭔가 나름대로 비애, 고통 그런 정서를 전달하였다. 너무 마음이 답답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창을 내어서 참 답답한 마음을 환기시키고 싶다는 이야기죠. 전달하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나올 수 있는 게요. 이 어떤 답답한 마음의 심정과
그 답답한 마음의 심정은 어떤 추상성이잖아요. 괴로움이라는 거는. 그런 것을, 그것을 뭔가 그것을 내는을 해볼까요? 그 답답한 심정과 그것을 풀어내는 방법을, 창문이라는 그런 어떤 구체적으로, 그렇죠. 풀어내는 방법을 뭔가 구체적으로, 그렇죠. 창을 낸다고 그런 표현한 부분에서, 자, 이게 중요한 말이 나오죠? 바로 김태동 자료 2페이지에 나오죠? 주관적 변형이 드러나고 있더라 이야기죠. 주관적 변형이 뭡니까?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시키는 게 그게 주관적 변형이라 했죠. 그러니까 마음의 답답한 심정, 이게 추상적 관념이죠. 그걸 구체적 창문, 이걸 구체성으로 나타냈죠. 그게 이제 주관적 변형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시험 나오는 게 세 번째가, 나름대로 현실 자체는 지금 어떤 부정적인 어떤 현실이죠. 그런 것을 뭔가 마음에다 창을 낸다라는 기발한 아이디어잖아요. 그런 어떤 웃음으로, 부정적인 현실을 웃음으로 뭔가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우리 민족의, 자, 따라 적어보세요. 우리 민족의 어떤 낙천적, 그 다음에 어떤 해학적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요런 말이 지금 문해 비평에서 다 나오는데, 결국 지금 여기서 보면 선지에 다 언급되었던 것이었죠. 요거 좀 잘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나 작품, 사설시조, 이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잘 외워놓기 바랍니다.